마트에서 자주 사 먹던 음식들이 암을 유발한다는 사실 아셨나요? 저희 어머니처럼 막연히 몸에 좋겠거니 싶었지만 사실 암을 유발하는 의외의 음식들이 있었는데요. 그럼 대체 어떤 식품을 조심해야 하는지 딱 깔끔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릴 테니 어머니께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에 최악인 첫 번째 마트 식품은 옥수수 수염차입니다. 다이어트 식품으로 유명하며 얼굴에 붓기를 빼주고 V라인으로 만들어준다는 광고를 보신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저희 어머니도 옥수수 수염차를 먹으면 살이 빠진다고 철석같이 믿고 계신데 정말 큰 착각입니다. 실제로 옥수수 수염에는 루테올린, 플라보노이드 등의 다양한 성분이 체내 노폐물들을 배출하고 체지방을 분해하는 효과를 나타내는데요. 하지만 시중에 판매되는 옥수수 수염차에는 고소하고 단맛을 내기 위해 합성 향료와 감미료로 범벅이 되어 있는데요. 이 음료들을 보리차처럼 물 대신 마실 시에는 오히려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옥수수 수염차에는 실제 옥수수에는 없는 카페인이 들어있어 많이 마실 경우 이뇨작용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요. 특히 칼륨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는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옥수수 수염차가 소변을 잘 나오게 하기 때문에 일부러 마시기도 하는데요. 전문가에 의하면 만성신부전 환자에게는 이뇨 효과가 없고 오히려 칼륨이 배출되지 못하고 축적되어 심장의 도구로 작용해 심장마비까지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화학 첨가물을 넣지 않고 집에서 끓여 마시는 옥수수차의 경우는 몸에 좋지만 시중에 판매하는 옥수수 수염차와 같은 차 음료들은 되도록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에 최악인 두 번째 마트 식품은 과일 주스입니다. 토마토 주스라면 막연히 토마토를 갈아먹는 효능을 낸다고 생각하시거나 설탕이 어느 정도 들어갔어도 그래도 과일 주스니 몸에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시중에 판매되는 과일 주스에는 당분이 상상 이상으로 함유되어 있고 대부분 화학 첨가물로 맛과 색을 내기 때문에 실제 과일의 효능은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건강에 좋을 거라는 잘못된 상식으로 주기적으로 섭취한다면 콜라나 사이다 같은 탄산음료를 마시는 것보다 건강에 최악일 수 있습니다. 시럽과 액상과당과 같은 감미료 때문에 비만, 성인병, 심혈관 질환의 발병률을 높이기도 합니다. 하버드대 보건연구팀에 의하면 과일 주스를 매일 한 컵씩 마시는 사람은 일반인에 비해 당뇨병, 성인병 발병률이 20% 높다고 밝혀냈는데요. 생과일들은 섬유질을 이루는 세포 조직이 촘촘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섭취 시 소화 흡수가 천천히 되기 때문에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지 않습니다. 반면에 과일을 모두 갈아서 마시게 되면 섬유질이 모두 파괴되고 소화 과정이 짧아지며 체내로 빠르게 흡수되기 때문에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게 됩니다. 마트에서 판매하는 과일 주스가 아니더라도 과일을 모두 갈아서 마시는 것보다 생과일 그대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건강에 최악인 세 번째 마트 식품은 가공육입니다. 막연히 소세지나 햄이 건강에 안 좋다는 사실은 알지만 어떻게, 왜 안 좋은지 구체적인 이유를 몰라 그냥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히려 고기라서 단백질을 생각해서 드신다면 근육이 생기기 전에 암이 먼저 생길 수 있습니다. 캠핑을 가거나 고기와 같이 구워 드시는 소세지나 햄, 훈제 오리는 색을 내기 위해 발색제를 비롯한 많은 양의 나트륨을 첨가하고 발효, 훈제하는 과정에서 화학 첨가물과 보존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위와 간 건강에 치명적인데요. 실제로 색을 내고 오래 보존하기 위해 아질산 나트륨 성분을 첨가하는데 이것이 단백질 속 아민 성분과 결합하면 발암물질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국제암연구소에 의하면 매일 100g의 가공육을 먹을 경우
간암과 대장암 발병률이 20% 증가한다고 밝혀냈고, 가공육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예 소세지를 먹으면 안 될까요? 전문가들은 가끔 먹는 가공육은 별 문제가 없지만 지속적으로 자주 먹게 된다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체내에 쌓인 발암물질로 인해 암 발생 위험이 커진다고 합니다. 가족 중에 저희 아버지처럼 소세지와 햄을 매번 밥상에 올리는 분이 계시다면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에 최악인 네 번째 마트 식품은 밀가루입니다. 밀가루가 몸에 안 좋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지만 혹시 구체적으로 어떻게 안 좋은지 아시나요? 막연히 안 좋겠거니 생각하지 마시고 이참에 간단하고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밀가루는 고탄수화물 식품으로 당지수가 높은데요. 당지수가 높은 음식은 췌장을 자극해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하고 결국 당뇨병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또한 초과 섭취된 포도당이 배출되지 않고 그대로 지방으로 쌓여 비만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렇게 쌓인 지방은 단순히 겉으로 살이 찌는 게 아니라 내장들에 쌓이게 되어 지방간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식품의학 전문가에 의하면 술을 마시는 것보다 탄수화물 과다 섭취로 인한 지방간 발병률이 2배 이상 높다고 밝혀냈습니다. 간혹 난 술을 안 마시니 건강할 거야 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100% 자연식으로 드시지 않는 이상 일상생활에서 밀가루를 줄이지 않으면 건강에 오히려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간에 쌓인 지방들은 염증을 유발하고 심할 경우 간암까지 초래할 수 있으니 과도한 밀가루 섭취를 피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단순히 피부에 안 좋고 살이 쪄서 외관상 보기 안 좋다 정도로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번 기회에 꼭 밀가루를 줄이시길 바랍니다. 건강에 최악인 5번째 마트 식품은 헛개나무차입니다. 헛개나무차는 알코올 분해 효과로 인해 애주가들에게 사랑을 받아왔지만 최근에는 은은한 향으로 인해 일반 음료로도 인기가 많은데요. 헛개나무 열매에는 실제로 숙취를 유발하는 아세트알데히드 성분을 분해하기 때문에 간 기능을 개선하고 숙취를 빠르게 해결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하지만 간염간 손상처럼 간이 약하신 분들에게 헛개나무차는 오히려 악영향을 주는데요. 실제로 헛개나무 속 호베니틴스 성분은 간 건강에 효과적이지만 이외의 다른 성분들은 간독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전문가에 의하면 10년간 급성 간염이나 간 손상으로 인해 간 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들을 분석하니 헛개나무도 이를 유발하는 원인이라고 밝혀냈습니다. 한 대학 교수는 헛개나무는 간독성이 있기 때문에 간 손상 환자들은 피해야 할 음료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간이 건강한 분에게는 헛개나무차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간 환자분들에게는 부작용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강에 최악인 6번째 마트 식품은 치즈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다양한 종류의 치즈를 사오셔서 빵이나 피자, 계란 등 다양한 음식과 함께 드시는데요. 전부 다 비슷비슷한 치즈라고 생각하셨다면 큰 착각을 하고 계신 겁니다. 치즈 중에서는 유지방을 사용하는 일반 치즈와 다르게 파뮤를 사용해 만드는 모조 치즈도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성분 표시를 확인했을 때 화학 첨가물인 렌네카제인과 파뮤가 적혀 있다면 모조 치즈를 사용한 것인데요. 모조 치즈는 물과 파뮤를 섞어 만드는데 기름과 물이 잘 섞이도록 유화제를 넣고 응고제 역할을 하는 렌네카제인을 첨가해 진짜 치즈처럼 만드는데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신 분들을 위해 아주 쉽고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피자 한 판에 5,000원에서 만원짜리 피자들이 많은데 대부분 모조 치즈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가격이 싼 피자라며 가끔 사오실 때가 있는데
가격이 싼 만큼 재료도 쌀 수밖에 없으니 차라리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모조치즈는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고 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고 트랜스지방, 포화지방의 함량이 높기 때문에 많이 드신다면 고혈압과 고지혈증 같은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마트에서 파는 값싼 냉동 피자를 고르실 때도 항상 성분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에 최악인 7번째 마트 식품은 카놀라유입니다. 유채꽃 씨앗으로 만든 카놀라유는 항상 부작용에 대한 논란이 끊기지 않는 기름인데요. 저희 어머니는 카놀라유의 발연점이 보통 튀김 요리 온도보다 높아서 안심하고 사용해도 되는 줄 아시는데 큰 착각이었습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카놀라유는 발연점이 높아도 산화적 안정성이 떨어져 온도가 높을수록 다른 기름에 비해 산패 물질이 많이 생성된다고 하는데요. 아주 쉽게 설명하자면 산패란 기름이 변질되는 것을 말하는데 기름이 산패되면 알데하이드와 같은 발암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이를 섭취하면 암, 치매, 심혈관 질환 등 각종 질병이 생기게 됩니다. 카놀라유뿐만 아니라 포도씨유도 문제가 많은데요. 포도씨유의 트랜스지방 함량은 다른 기름들에 비해 5배 이상 높았고 카놀라유와 마찬가지로 발암물질 생성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기름에 대한 또 다른 문제는 GMO가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단어도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 꼭 끝까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GMO란 음식의 맛을 높이기 위해 유전자를 변형한 식품인데 카놀라유의 90% 이상이 GMO 씨앗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에 의하면 GMO는 호르몬 교란을 일으키고 암을 유발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맛보다는 건강을 위해 영양학적으로 안전한 아보카도유나 올리브유를 드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 어머니처럼 같은 기름이니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이 아닌 인간의 손길이 닿은 음식은 맛은 좋더라도 건강은 악화되는 것 같네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을 누르셔서 건강에 유익한 정보를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변의 소중한 가족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건강연구원이었습니다.